오늘은 콜라겐 X와 비타민 C 그리고 펌엔자임 Q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콜라겐과 비타민 C를 같이 먹어야 될까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콜라겐과 비타민 C는 사실 같이 꼭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이제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콜라겐만 많이 먹는다고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바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 분자 자체가 좀 거대한 분자이기 때문에 잘게 부서진 다음에 소화가 되어서 잘게 부서진 다음에 몸 안에서 다시 이렇게 콜라겐 분자로 합성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겐 거대 분자로 다시 합성되는 과정에서 이 콜라겐 합성 효소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비타민 C가 되겠다. 그래서 콜라겐과 비타민 C는 반드시 또 같이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콜라겐 자체도 어쨌든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줄어들죠. 보통 한 25세를 기점으로 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최대치의 콜라겐 함량을 찍었다가 이제 매년 1%씩 이제 감소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0세 정도 전후로 해서 이제 그 폐경이 되고 나면 거의 최대 수치에서 한 30%가 이제 급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겐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내에서 이제 콜라겐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양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또 바람직하겠습니다. 어, 우리 생활 습관이 앗아가는 콜라겐과 비타민 C.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자외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뭐 선크림 정도만 바르면 되지 않을까? 미세먼지 같은 거 그냥 좀 조심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자외선이 정말 안 좋은 점은 우리가 자외선을 받으면 그 즉시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만병의 근원은 활성산소에 의한 염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증이 만들어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또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외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지금같이 이렇게 여름철 자외선이 많은 시기에는 특히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염증도 만들어내지만 우리 콜라겐 자체를 분해하는 이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그 자외선에 의한 활성산소 때문에 이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이 분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외선 받으면 그냥 주름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이때까지 해왔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외선 받으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 활성산소에 의해 콜라겐이 분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콜라겐이 분해가 일어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혈관의 탄력을 잃고 이런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질병들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 음주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음주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즐기기 때문에 이 음주를 하게 되면 또는 흡연을 하게 되면 이 비타민 C가 체내 비타민 C가 함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실험 연구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몸에는 항산화 효소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섭취하는 항산화 물질도 많은데 이렇게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흡연을 한번 해보면 비타민 C만 즉각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흡연이나 음주에 의해 발생된 독성 물질을 비타민 C가 중화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흡연과 음주를 즐기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비타민 C의 섭취량이 더더욱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화된 식습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서구화된 식습관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데요. 이런 가공식품이라든지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과일, 채소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타민C 공급이 이전보다 더 줄어든다 이렇게 또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점 우리 직장인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수면 부족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라고 그러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또 콜라겐 합성을 막아요. 이 스트레스가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뭐 염증도 만들어내고 뭐 활성산소도 만들어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콜라겐 합성 자체를 또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콜라겐과 비타민C를 우리 현대인들이 좀 반드시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원재료를 공급을 해도 이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작동해야 되는 효소가 비타민 C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아, 뭐 프롤린, 라이신 이 수산화 효소를 갖다가 도와가지고 콜라겐의 그 삼중 나선 구조를 이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타민 C다. 그래서 비타민 C를 꼭 같이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콜라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콜라겐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 피부에 좋은 거, 먹으면 미용에 좋은 거, 이너 뷰티 성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우리 몸에서 머리 털부터 피부, 눈, 뭐 장기, 뼈, 혈관, 심지어 혈액, 성분에서 모두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체의 30% 정도가 이제 콜라겐인 거죠. 단백질의 30% 정도가 콜라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피부 미용, 물론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피부가 보면 피부 장벽 아래 보면 표피층이 있고 그 표피 밑에 뭐가 있죠? 진피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뭐 피하지방 뭐 이런 식으로 피부층이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층이라고 볼 수 있는 진피층의 구성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이게 진피층을 갖다가 건조해서 이제 중량을 한번 보면 70%가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이 콜라겐을 잡아주는 게 엘라스틴이라는 또 단백질이고 그 사이사이 빈틈을 메꾸는 게 히알루론산이죠. 진피층에. 그래서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이게 이제 진피층의 핵심 구성 물질인데 그 중에 70%가 콜라겐이다. 그래서 콜라겐이 줄어든다는 것은 진피층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 피부 진피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피부가 굉장히 얇고 탄력이 없고 주름이 잘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혈관벽이 있는데 혈관이 이제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혈관 확장. 그러니까 혈관이 탄력 있게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이런 탄력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콜라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혈관도 이제 탄력이 있어가지고 잘 뭐 파괴되지도 않고 잘 늘어났다가 잘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콜라겐이 줄어들면 혈관에 있는 콜라겐도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탄력을 잃거나 점점 딱딱해진다는 뜻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일종의 뭐 경화라고 해서 동맥 경화 뭐 이런 것들도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잘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미용에 그치지 않고 우리 혈관 건강, 우리가 이제 뭐 WHO가 발표한 자료라든지 우리 국내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심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이 1위지 않습니까? 심혈관 질환. 그 심혈관 질환은 어쨌든 혈관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면 이런 뭐 LDL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쌓이지도 않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 같은 경우는 뼈나 관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보통 뭐 칼슘, 뼈는 칼슘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 칼슘이나 뭐 인산, 뭐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도 맞는 말인데 그에 못지않게 콜라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콜라겐 등 이 단백질 역시 뼈의 30%를 차지한다. 예, 그만큼 이 뼈와 연골 건강에도 콜라겐이 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콜라겐이 줄어든다. 뼈도 약해진다. 연골도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발 역시도 단백질이죠. 결국 이 단백질의 30%는 콜라겐이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 부족해진다. 모발이 잘 끊기죠. 음, 모발이 이제 건강하지 않고 잘 끊기고 탈모가 오기가 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연령대에 따른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늘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20대 이후로는 무조건 다 줄어드는데 어, 얼마만큼 이거를 완화시키느냐. 콜라겐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분들은 이 줄어드는 양이 완만하겠죠. 하지만 그냥 나는 뭐 과일 채소 먹고 밥이나 잘 먹고 이렇게 할란다. 그런 분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 뭐 이런 뭐 것들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게 콜라겐을 섭취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좀 드셔야 좋은데 그러면 어떤 콜라겐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콜라겐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가장 일반적인 분말 콜라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분말 콜라겐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보면 이제 뭐 생선이든 뭐 돼지든 뭐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원재료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끓입니다. 아주 고온에 끓여가지고 추출을 하게 되죠. 콜라겐을 추출하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출한 상태에서 이 수분을 날리기 위해 다시 또 열을 또 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여러 번 굽는 죽염같이 콜라겐을 갖다가 아주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뭐 소금이야 녹는 점도 뭐 1000도가 넘고 이렇게 열을 받아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있죠. 뭐 불순물이 날아가고 뭐 이런 안정화된 소금이 되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콜라겐 같은 단백질은 그렇지 않죠.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변성이 일어나고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 인체가 활용하지 못하는 형태의 분자 구조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밖에 영양 성분도 많이 소실되는 이런 단점밖에 없습니다. 열을 많이 가할수록. 그래서 이런 열화된 분말 콜라겐이 이제 대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다른 이제 시판되는 제품들 중에 보면 분말 콜라겐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마치 액상 콜라겐인 것처럼 이런 바이알 같은 병에 담아서 비싼 값을 주고 판매를 하는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의미는 없죠. 예를 들면 고기를 갖다가 뭐 태웠어요. 꺼멓게 태운 걸 갖다가 물에 탄다고 해서 그게 뭐 탄 고기가 다시 타지 않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미 열을 받아서 영양이 파괴되고 변성이 일어난 콜라겐은 물에 탄다고 해도 그대로 나는 거죠. 그래서 분말 콜라겐 자체를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큐텐은 이를 열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물론 추출하기 위해 열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콜라겐 같이 막 고온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저온에서 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저온에서 추출을 하고 건조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말 콜라겐보다 열을 훨씬 낮은 온도에서 적게 받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변성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영양 성분 파괴도 훨씬 덜하다. 그래서 같은 양이라도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콜라겐이. 그래서 저희는 분말화를 하지 않아서 이제 일반 콜라겐과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표현을 생 콜라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콜라겐 자체가 굉장히 저분자화가 되어 있죠. 500달톤 이게 분자 하나를 이제 구분하는 단위가 이제 달톤인데 500달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이즈냐? 콜라겐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세 가지 아미노산인데 각각 아미노산 하나가 한 100달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한 3개 정도가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작은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 장에서 흡수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이 콜라겐 같은 단백질 같은 것들을 흡수하는 채널에 보면 아미노산 두세 개 정도는 그냥 흡수를 합니다. 근데 일반 저분자가 되지 않은 콜라겐은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분해 과정이 일어나고 분해가 된 것만 이제 한 500달톤 이하가 된 것만 그대로 흡수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돼지 껍데기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뭐 돼지 껍데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달톤 자체가 한 30만 달톤 이상 돼요. 30만, 40만, 50만, 뭐 100만 달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분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돼지 껍데기를 먹는 데서 콜라겐 오늘 섭취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흡수가 안 된다 그런 거는. 그래서 반드시 저분자가 된 형태를 섭취를 하셔야 되고 500달톤 이상 되는 거는 사실 분해가 반드시 일어나야 흡수가 되는 형태라서 흡수가 좀 느릴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500달톤 이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빠르게 흡수가 될 수 있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섭취량별로 이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콜라겐 제품들이 이제 뭐 완전 컨셉성 정도의 함량이 있는 콜라겐 제품이 아니면 보통 한 1000ml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ml 이하는 사실 그냥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소 1000ml 이상은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뭐 피부 미용적인 정도에 아주 조금 도움되는 정도가 이제 1000에서 한 3000ml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2500ml 이상을 먹게 되고 한 5000ml 정도 드시게 되면 피부가 되게 촉촉해집니다. 피부 보습이라든지 탄력, 주름 개선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된 함량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5000ml 정도는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제품으로 치면 하루 2번 먹으면 이제 10,000ml인데 젤리 한 포당 이제 5000ml가 들어가 있죠. 최소 5000ml를 섭취하시게 되면 폐경 이후에 50세 전후로 해서 이제 폐경이 오게 된 이후에 뼈 밀도에 대한 연구가 또 있습니다. 5000ml 이상을 충분히 먹었더니 폐경기 이후에 뼈 밀도가 올라가더라. 그 이하는 안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만 미리를 섭취를 했을 때 관절 연골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더라. 그 다음에 피부는 당연히 훨씬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관절과 연골의 30%가 콜라겐이라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관절과 콜라겐에 도움이 되려면 하루 10,000ml 정도는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15,000ml 정도를 드시게 되면 근육, 운동을 좀 병행했을 때 근육량이라든지 힘줄, 이런 재활에 효과가 있더라. 근데 그 정도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좀 개선을 하려면 하루에 15,000ml 정도는 섭취를 해야 되더라. 요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콜라겐 X 자체가 하루 권장 섭취량이 10,000ml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콜라겐에 대해서 연구가 된 기대 효과들을 대부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콜라겐 제품에 이제 콜라겐만 있는 게 아니고 양태반이 같이 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태반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 애기들이 영양을 공급받는 이런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태반 자체가 애기를 키우기 위해 애기를 여기 조그만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애기를 갖다가 이만하게 크게 몇 킬로가 되게끔 크게 하기 위해 각종 영양, 성장 인자, 뭐 회복 인자,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반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이롭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 태반을 뭐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뭐 돼지 태반도 있고 뭐 소 태반도 있고 이러는데 양 태반이 가장 우리 사람하고 가까운 형태가 이제 양태반입니다. 또 양태반 중에서도 청정 지역 호주에서 이제 그 제조된 이제 양태반이 가장 으뜸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태반을 썼고 양태반 중에서도 호주산 양태반을 써서 뭐 이 호주산 양태반 자체가 뭐 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항생제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철저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전성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태반 자체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성장인자, 그 다음에 펩타이드, 그 다음에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요즘 말로 하면 PDRN, PDRN이 이제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양태반 안에 PDRN도 굉장히 많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반을 갖다가 그대로 또 쓴 게 아니라, 저희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효 양태반을 사용하죠. 발효된 양태반을 사드리는 게 아니라 양태반을 사가지고 저희가 한국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검증된 GMP 시설에서 발효를 실시를 해서 우리 제품에 담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효 공정을 거치게 되면 뭐가 좋냐? 일단 이 태반 자체도 분자가 거대 분자입니다. 콜라겐 같이 거대 분자이기 때문에 그냥 태반만 담아서 파는 제품도 굉장히 많죠. 그것도 뭐 몇십만 원 하지 않습니까? 한 달치 해가지고 몇십만 원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먹어서 바로 대변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발효를 하게 되면 저분자화가 됩니다. 저분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장에서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분자량이 적어지면서 흡수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발효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발효를 하는 이유가 이제 기존에 없던 좋은 성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발효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발효를 하는 이유가 발효를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동물에서 나온 이제 성분이다 보니까 혹시나 뭔가 알러지 반응이나 두드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될 수 있죠. 아무리 정정 지역에서 안전한 시설에서 생산됐다 하더라도 이 성분 자체가 또 우리 사람한테 거부 반응이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발효를 하게 되면
이런 독소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이런 우리 인간한테 이롭지 않은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발효 과정 중에. 그래서 저분자화돼서 흡수를 더 좋게 한다. 기존에 없던 좋은 성분이 생긴다. 혹시 모를 독성 성분들을 분해한다. 이런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가 발효를 실시해서 차별화를 해서 우리가 제품에 첨가를 하고 있고, 콜라겐이 1000ml이고 양태반 같은 경우도 양태반만 파는 제품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3500ml가 3510ml가 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또 발효 양태반 안에 또 들어있는 게 엘라스틴, 그 다음에 케라틴을 구성하는 이제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게 뭐였죠? 콜라겐이 대부분이고, 그 콜라겐을 묶어주는 노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엘라스틴. 그 다음에 그 틈새에 히알루론산이 있다 그랬는데, 이 엘라스틴, 그 다음에 케라틴 같은 경우는 우리 손발톱이라든지 뭐 이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이제 케라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양태반 안에 콜라겐을 잡아주는 엘라스틴도 많고, 이제 모발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큐티클층이 이렇게 케라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라틴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집니다. 예, 거칠고 막 빗질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게 또 케라틴이기 때문에, 그런 케라틴 아미노산이 또 우리 양태반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엘라스틴이랑.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 각종 펩타이드, PDRN 이런 것들이 우리 콜라겐 제품에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